사랑합니다, 여러분. KBS 한국어 능력 시험의 예지를 입히다 한유주쌤입니다. 자, 오늘 여러분과 같이 진도를 나갈 부분은 어디냐면요, 여러분. 지금 데이 9에서 10 의문론과 표준 발음법으로 나와 있는 부분입니다. 이 두 개를 같이 묶어서 여러분 진행을 해주시면 되는데요. 강의는 두 개로 진행이 될 겁니다. 나눠서 진행이 될 거지만 여러분 학습하실 때는 가능하면 두 개의 강의를 한꺼번에 봐주시는 게 학습 효율로는 훨씬 좋다고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왜 그럼 이렇게 굳이 묶어서 강의를 하냐라고 하면은 당연히 그럴 만한 이유가 있겠죠. 우리가 의문론에서는 이론적인 부분을 배우고 나서 그게 실제로 표준 발음법에는 어떻게 적용이 되는지를 살펴볼 거기 때문에 두 개 연관 지어서 학습하시는 게 훨씬 더 효율이 높아진다는 걸 기억하시면서 오늘은 조금 길게 수업을 해보겠다라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너무 겁먹지 마시고 우리 다 배웠던 내용이기도 하고 중고등학교 때 아니면 잘 모르신다고 해도 이 부분을 그렇게까지 긴장하시면서 보실 필요는 없습니다. 쌤이 알려드리는 대로만 잘 따라오겠다라고 생각하시면서 같이 힘차게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 파트 3에 이제 국어 문법론 어문 규정 어법으로 지금 우리가 묶어놓은 부분이고요. 그래서 127페이지 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 어떤 내용들이 대략적으로 있는지 살펴보게 되면 데이 9부터 우리가 데이 한 20까지가 같이 묶여있는 부분인데요. 굉장히 긴 부분이죠. 이 부분이 다 문법 영역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영역을 여러분들이 공부하면 무조건 맞힐 수 있는 영역이기 때문에 사실 공부 안 하시면 좀 맞히기 힘들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하지만 이런 부분들은 가장 좋은 건 무엇이냐라고 하면은 응용이 된다고 해도 내가 아는 범주 내에서 응용이 되는 거기 때문에 내가 공부하면 맞출 수 있는 부분 이런 게 시험에서는 여러분 가장 좋은 부분이에요. 여러분 문학 해석이라든가 비문학 읽기라든가 이런 거 내가 아무리 공부를 많이 했어도 새로운 지문을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이 좀 떨어진다라고 하는 경우에는 약간 애매한 경우들이 있지만 이거는 알면 맞출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서 여러분 공부하실 때 단기적으로 집중해서 가장 봐주셔야 되는 게 이쪽 영역이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부분 여러분 체크해드리면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정답률이 좀 낮은 편입니다. 아무래도 공부 안 하신다는 얘기거든요. 정답이 낮다는 건.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공부하면 무조건 맞출 수 있고 올바른 공부 방법대로 접근을 하면 특히 더 맞출 수 있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교재 같은 경우는 여러분 원래 한국어 능력 시험에서는 지금 문법 파트와 어문 규정이 조금 문제로는 약간 멀어져서 출제가 됩니다. 그래서 앞에 부분이랑 30몇 번 그리고 90몇 번 이렇게 나눠서 출제가 되지만 이 교재에서는 여러분 학습의 효율을 위해서 같이 묶어가지고 구성이 되어 있는 만큼 이 교재에서 안내하는 대로 따라서 공부를 해주시면 올바른 학습 방법이 될 것이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쌤하고 같이 한번 힘차게 가보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서 이런 영역이 있다라고 확인을 해주시고요. 자, 그래서 원래 시험에서는 지금 다시 한번 나오고 있죠. 어법은 지금 15문제, 31번에서 45번 꽤 많은 문제 수가 여러분 출제되고 있어요. 자, 그리고 국어학은 91번에서 94번 이렇게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 어문 규정과 지금 문법의 이론적인 부분이 병행해서 학습이 될 때 가장 학습 효율이 높으니만큼 이걸 묶어서 같이 우리가 구성이 되어 있으니 이 부분 다시 한번 챙겨주시면서 여러분 쌤이 안내하는 대로 공부를 해주시면 최적의 효과를 낼 것이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국어 문법론 우선 무엇을 배울 거냐라고 하면 이 부분은 여러분 중고등학교 때 공부 많이 하신 분들은 배운 영역입니다. 그렇지만 이제 6차 교육 보다 조금 더 이제 이전에 교육을 받으신 분들은 문법이 따로 학교 교육에서 없었기 때문에 조금 새롭게 느껴지실 수도 있긴 하거든요. 근데 쌤하고 같이 보면 어렵지 않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어떤 영역이 있냐라고 하면 이런 영역들이 있고요. 특히 형태론 같은 경우에 여러분 정답률이 가장 낮은 편이기 때문에 특히나 집중해서 여러분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 한국어 능력 시험 같은 경우는 절대평가 아닌 거 아시죠? 그래서 상대적인 평가 어떤 기준이 있기 때문에 남들이 많이 못 맞히는 영역에서 많이 맞추시게 되면은 상대적으로 점수가 올라간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여러분 이렇게 다짐하시면서 나 열심히 해보겠다 이렇게 여러분 처음에 가지셨던 그 초심을 다시 한번 생각하시면서 여기 좀 어렵다 외울 거 많다 이런 기분 들어도 공부하면은 되는 영역이다라고 생각하시면서 자신 다스리면서 잘 따라오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이게 국어문법에서 배운 부분들이 어문 규정으로 지금 이어져서 출제가 되고 있는 겁니다. 두 개를 다른 영역이라고 생각하시기보다 여기서 배운 내용이 이제 규정화되어 있다라고 생각하시면서 이어서 가주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올바른 문장 같은 경우는 문장 수준, 단락 수준으로 이어져서 이제 나오는 부분이기 때문에 여러분 흔히 사용하시는 비문들 있잖아요. 커피가 나오셨습니다. 뭐 이런 거 고치는 거를 이제 여러분들이 습관화해서 할 수 있는지를 체크하는 영역이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오늘 배울 부분 데이 9에서 데이 10으로 연결되는 부분이고요. 우선 의문론의 어떤 문법적인 측면 쌤하고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페이지 130페이지 펴주시면 되겠고요. 자,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